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회로 구성 및 스케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치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두이노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물론 먼저 아두이노 보드를 직접 구매해서 실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두이노 보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루다 보면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서킷이라고 하는 온라인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아두이노 보드가 없더라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먼저 테스트를 한 후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그때 실제 아두이노 보드를 회로와 동일하게 연결한 다음에 사용해도 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에서 www.tinkercad.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Join Now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 이메일 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계정을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첫 번째 페이지는 3D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3D 모델링과 함께 서킷이라고 하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두이노의 회로를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킷에서 Create New Circuit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을 합니다. 화면 가운데는 회로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각각 전자 부품과 아두이노 보드를 찾아서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클릭하고 화면에서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회전하기 위해서는 화면 왼쪽 위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일종의 멀티탭과 같이 전원을 여러 개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고요. 키보드의 R키를 눌러서도 이렇게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면 장점이 전자부품을 연결할 때에는 인두기와 납을 통해서 납을 인두기로 녹여서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면 전선을 꽂아서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개씩 서로 뒤쪽 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세로 방향으로 뒤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V의 전선을 클릭하고 플러스에다가 다시 클릭하면 이 전선이 연결된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든 선들이 5V가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마이너스에다가 연결하면 이 선들은 모두 그라운드가 됩니다. 배터리에도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 5V는 플러스가 되고요. GND라고 표시된 그라운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전자 부품을 연결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그럼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에다가 LED를 연결할 때에는 회전을 해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가로 방향으로 일직선상으로 연결하면 두 개가 모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전자부품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선을 연결해야 동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에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캐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동작하고요. 전류는 플러스, 즉 5V에서 그라운드로 흐르기 때문에 5V의 전선을 연결해서 에노드 쪽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5개의 구멍이 모두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한 것과 동일합니다. 캐소드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되죠. 마이너스는 그라운드고요.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고장난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실제 아두이노 보드와 LED를 연결해서 고장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고장나는 원인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LED에 흐르는 전류가 483mA라는 거죠. 그런데 LED에는 20mA의 전류가 흘러야지 적절한 전류의 양입니다. 적절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려면 저항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저항은 225매 저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V에서 다시 연결해주면 고장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LED라는 장치가 켜지는 거죠.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전자 부품입니다. 우리는 이 LED를 다음 시간에 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윈도우에서 데이터를 전달해서 이 LED를 켜고 끄는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에 이 아두이노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고 코드를 작성해야지 동작합니다. 코드는 화면 위에 코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 코드의 형식은 블록 코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텍스트로 변경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었죠.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의 전원이 켜지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루프 함수는 아두이노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는 함수이죠. 셋업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재 핀 모드를 결정합니다. 0번 핀부터 13번 핀까지 디지털 입력과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인데, 그 중에서 특정한 핀을 우리가 입력이나 출력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D 빌트인이라고 하는 상수값은 13번과 동일합니다. 즉 13번 핀에 있는 디지털 핀을 아웃풋, 출력 모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3으로 변경하셔도 되죠. 슬래시는 주석입니다. C샵에서도 주석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루프 함수는 무한히 반복되는 함수인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디지털 라이트 함수로 13번 핀을 하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하이 신호는 5V의 값을 전달하는 거고요. 로우 신호는 0V의 값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양쪽 단의 전압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13번 핀에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단의 전압이 차이가, 그라운드는 0V죠. 0V이기 때문에 13번 핀에다가 0V를 걸어주면 0V와 0V는 전압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3번 핀에다가 5V를 걸어주면 5V와 그라운드는 0V이기 때문에 5V의 전압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물도 같은 높이에 있으면 물이 흐르지가 않죠.
근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그러면 물의 방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전류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13번 핀에서 전류가 흘러서 이 저항을 타고 LED의 애노드를 거쳐서 캐소드를 거쳐서 전선을 타고 그라운드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LED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13번 핀에 하이 신호, 즉 5V를 걸어줘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고 나서 딜레이 시간을 주는 거죠. 딜레이 시간은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루프 함수가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1000밀리초, 즉 1초 동안 켜진 상태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로우 신호를 전달하면 13번 핀에 0V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양쪽이 0V, 0V죠. 그러면 LED가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딜레이 함수로 1000만큼 걸어주면 1초 동안에 꺼진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루프 함수는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다시 10번째 줄부터 실행합니다. 즉 LED가 다시 켜지고 1초 동안 멈춰있고 LED가 꺼지고 1초 동안 멈춰있고 그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이때 스타트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LED가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무한 반복합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스케치 코드, 이 코드를 스케치 코드라고 하고요. C++ 문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C# 코드와도 문법이 비슷하죠. 함수와 그 다음에 문장의 끝에서의 세미콜론, 그리고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쓰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회로를 구성하고 스케치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스케치 코드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 프로그램으로 아두이노의 LED를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